서울에서 왔는데 한 5-6시간 걸린 것 같아요. 중간에 쉬었다가 오느라고. 근데 아무튼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 통영 고양이학교 관련해서 이제 통영의 동물 얘기를 그때 이제 고양이 학교 얘기 들으면서 제가 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물권 관련한 활동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통영까지 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양이 학교가 갖는 의미도 되게 큰 것 같고 해서 뭔가 좀 더 통영에 계시는 분들한테 동물 관련해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뭐 제목은 제 마음대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저는 P&R 아까 말씀드린 대로 P&R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최근에는 이제 단독 대표를 맡게 됐고요. 저희가 변호사 14명 그리고 이제 교수님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뭐 작가님도 계시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실 변호사 외에 이제 전문가분들을 이제 구성을 해보자라는 취지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정책, 법제 이런 분야를 좀 하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좀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동물보호법 당연히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과 관련한 정책 제안, 입법 제안 그리고 관련 법들 예를 들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실험동물을 이제 동물이 아닌 다른 기술적인 어떤 뭐 인체를 모사한 장비들을 이용한 실험으로 대체하자 이런 대체시험법 같은 법률들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관련한 소송, 대표적으로는 살처분, 일방적 살처분 관련한 소송 혹은 뭐 가장 이제 빈도수가 높은 동물 학대 고소 고발 같은 그런 좀 활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동물 개, 고양이 혹시 물고기 키우시나요? 물고기 키우세요? 어류도 동물이에요. 동물보호법상 보호되는. 동물보호법상 보호되는 동물 안에는 척추동물이 다 포함이 돼요. 척추동물이고 다만 이제 어류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종류가 뭐냐면 식용을 제외한 그러니까 식용으로 우리가 뭐 횟집이나 이런 데서 뭐 팔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는 물고기, 어류 외에는 다 동물보호법상 보호받는 동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다른 동물들도 다 뭐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반려동물과 그 외의 동물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일단은 동물권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동물권이라는 말을 쓴 지 사실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전에는 일단 우리나라 법률도 동물보호법이고 뭐 약간 동물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동물복지법이라는 이야기를 좀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동물보호 혹은 동물복지라는 말이 쓴 지는 꽤 오래됐는데 동물권이라는 말이 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여러 동물보호 단체들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동물보호단체라는 명칭을 쓰다가 최근에 대부분이 동물권 단체, 뭐 동물권 행동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거든요. 또 동물권이 뭐냐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동물한테 권리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다 동의를 하시나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이게 권리라는 게 법적인 좁게 말하면 어떤 법적인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동물한테도 그런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권리라는 거를 보면 좁은 의미로 보면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예를 들면 헌법상 기본권들이 있죠. 뭐 신체의 자유, 뭐 행복 추구권, 뭐 이런 권리들이 있는데 그렇게 헌법상 보장하는 권리가 있고 혹은 민법상 예를 들면 뭐 채권, 상속권 뭐 이런 권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권리를 갖냐 동물이 헌법에서 그러면 어떤 권리를 정하고 있냐 동물한테
혹시 헌법에서 동물을 몇 번 언급하고 있는지 아세요? 세 번이요? 혹시 다른 분들 아세요? 헌법에서? 헌법에 동물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 통치 구조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고 동물이라는 단 한 단어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게 일단 우리나라 동물에 관한 이제 시각이나 역사를 좀 알게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동물 언급조차 없는 반면 동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식물을 포함한 자연 환경, 자연의 권리를 정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 동물 언급도 없고 그럼 민법, 형법, 기타 법률에는 있느냐? 민법에 동물이란 단어가 2번 나와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데리고 있던 사람이 최근에 이제 나온 그런 어떤 동물 물림 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건 동물을 언급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동물을 어떤 대상으로서 취급을 하는 거고 형법에서 동물은 없습니다. 그 기타 법률은 이제 흔히 말하는 동물보호법 혹은 축산법, 축산물 이용관리법, 그러니까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들이 있고 동물을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법률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법률에서 이제 동물을 정하고 있죠. 사실 동물을 어떤 주체로 정하고 있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떤 책임의 대상, 뭐 책임을 정하기 위한 그나마 이제 보호하려는 것이 동물보호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 책에서는 물건으로 다뤄져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물은 우리나라 법률상 동물은 물건이다. 네, 물건으로 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동물은 물건이다라고 정하고 있진 않아요. 법에서 동물은 물건이다 혹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런 규정 자체는 없어요. 근데 다만 권리 능력을 누구한테 주느냐에 대해서 이제 민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민법에서 보면 1항이 이제 통칙에 이제 일반적인 원칙이 있고 요 인, 법인, 물건 요게 이제 각각의 장으로 민법 이제 일반 법률 관계를 규율을 하는데 인이 말하자면 사람이죠. 사람인. 그다음에 법인. 이렇게 둘한테만 권리 능력을 부여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물건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은 사람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니까 물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 현행법 책에서 동물은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에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제 뭐 물건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동물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 의료사고로 동물이 만약에 죽었어요. 죽으면 동물이 죽었잖아요. 그 동물 자체, 동물 스스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뭐 혹은 다쳤거나 보통 사람은 다치면 내가 다쳤으니까 이만큼 손해배상을 하세요라고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동물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 동물을 키우던 그 반려인이 내가 내 동물이 다침으로 인해서 이런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소송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짓는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 예전에 평창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가리왕산에 이제 수백 년 된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는데 우리나라는 그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럼 그 나무는 나는 여기서 한 100년을 살았다. 사람 같으면 시효취득으로 뭐 소유권이라도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나무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그러면 그 나무들의 소송은 누가 진행하느냐? 결국에는 거기서 살고 있는 동식물을 어떤 인간이 내 주위를 구성하고 있는 환경 나는 이런 동물, 이런 생물적 다양성과 이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침해했다라고 이제 인간의 권리로 치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살처분 공장식 축산 같은 경우 이제 뭐 재작년인가요 벌써?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 수많은 돼지를 죽이죠. 그리고 이제 값싼 고기를 먹기 위해서 막 이제 대량으로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근데
동물은 당사자성을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결국에는 살처분을 보는 내가 너무 괴롭다. 혹은 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키운 고기를 먹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소비자의 권리로 치환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현재 저희가 이제 소송을 진행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사냥 소송을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질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생기면 몇 마리 남지 않은 이제 사냥이 멸종할 위기에 있다라는 이제 주장이고, 그럼 사냥은 멸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니까 사냥 스스로 이제 하되 사냥의 법정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그 사냥을 연구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뭐 어떤 예술적 활동을 하신 분들을 당사자로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도롱뇽 소송 마찬가지로 도롱뇽이 이제 당사자로 제기했던 소송이라서 사실 그때와 지금은 분위기 자체가 다르니까 좀 뭐랄까 좀 다른 판단을 해달라 법원에 요청을 했었는데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각하가 됐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이겨야 되는 소송일 때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인간의 권리로 최대한 치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되게 계속해서 인간 중심적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에 이런 방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타당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도라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긴 하지만 그 안에 어쨌든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구성원들의 이익은 하나도 이야기할 수 없고 그걸 인간의 이익으로 치환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랑 비교해서 다른 각국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식물의 권리까지도 인정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거는 지도의 위치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대충 찍어놓은 거고 독일 같은 경우는 국가는 동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는 이제 그런 명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뒤에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각국마다 다르지만 특히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자연 환경 굉장히 잘 보호되어 있잖아요.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물의 권리까지 인정할 수 있는 법률이 바로 에콰도르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권리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연은 생명의 주기, 구조, 기능, 진화 과정의 유지와 재생성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연은 복원될 권리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굉장히 진보적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자연이 복원될 권리, 이거를 이제 자연을 복원할 의무, 국민의 의무나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자연 스스로의 권리로 이제 헌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생명권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생명권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동물권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이 생명권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권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게 사람만 갖는 게 아니라 동물, 식물, 자연 이렇게 되게 총체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포괄적인 생명의 어떤 권리를 헌법에서 정할 수 있냐? 우리나라는 그런 의문이 있지만 스위스는 이미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을 언급하면서 인간과 동물, 환경의 안전, 그리고 동물과 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방식이 고려돼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나라 헌법은 굉장히 단편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생명 다양성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지금 방금 보신 이 외국 입법례들과 좀 비교해서 보면 우리나라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올 때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 뭐 개헌 얘기 자체는 얼마나 뭐 실제로 개헌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얘기는 나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헌 얘기가 나올 때 제가 이제 의원실을 통해서 헌법 개정을 한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이제 동물 생명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해서 이제 입법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였었냐면 국가가 동물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물권이라는 얘기를 넣고 싶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게 시기상조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동물 보호 의무라고 이제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의 어떤 소송이나 권리를 인간의 권리로 치환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렇게 치환을 하지 않더라도 동물 자체의 권리를 언급할 수 있는 어떤 대리인이 필요하다. 시민단체 등 어떤 공인할 수 있는 기관이 동물이나 어떤 자연의 그런 소송, 뭐 입법, 행정, 사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대리권을 줘라. 사실 이거는 그 국제협약이 있어요. 국제협약에서 그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대부분 어떤 자연 환경 소송이나 동물 관련 소송을 할 때 그 시민단체가 대리를 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헌법 조항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에 이제 관련 조항이 삽입이 돼서 그때 당시 동물 단체가 엄청나게 환영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통과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헌법에 넣어야 된다라는 점이 이제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죠. 이때 이제 들어간 내용이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냥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그냥 헌법에서 이렇게 정하면 구체적인 이제 법률들이 정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최근에 이런 논의가 있어요. 동물을 비물거나 한다라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 굉장히 최근인데,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어떤 이게 동물권이나 동물복지 진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최근에 1인 가구가 너무 많으니까 401가 TF라는 걸 만들어서 1인 가구가 이제 사회적으로 공존하기 위한 어떤 입법안들을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요거인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 중에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 너무 많고 하니까 그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인 가구,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아니어도 그런데 그러니까 가족처럼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소송해서 이제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때 지금은 물건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키우는 강아지를 만약에 압류를 한다. 그러면 유체동산 압류가 되거든요. 완전히 물건이죠. 압류의 대상이 되고 결국에는 만약에 진짜 끝까지 집행을 하게 되면 걔한테 이렇게 빨간 딱지 붙여요. 붙인 다음에 경매를 하는 거죠. 경매해서 얘를 돈으로 환가를 해서 그 돈으로 채권자 이제 돈을 강제 집행하는 절차가 그런데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이 많을 때 얘를 물건으로 취급해서 어떤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는 게 지금 물건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강제 집행이라도 반려동물은 좀 맞게 해줘. 사실 내 가족을 이거 뺏기는 거잖아요. 빚을 졌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막기 위한 취지예요. 그래서 사실 약간은 아쉽죠. 뭔가 동물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런 게 발휘됐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뭐 시작이 어떻든 어쨌든 가족 같은 존재다라는 건 인정을 하는 거니까 법무부도.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지금 되게 환영하는 분위기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처럼 보는 어떤 시각을 법제화해서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변화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논의가 지금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요 401과 TF 2차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죠. 그래서 방향은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다만 근데 이제 압류 대상에서 반려동물을 제외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라고 요런 방향까지는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논의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가족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니까 그럼 이제 돼지를 막 대규모 사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아니죠. 반려동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제외될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물을 비물거나 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그게 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반려동물에 한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논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논의를 계속해서 하고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동물권이 아직 제도화되지도 않았고 헌법에서 동물에 관한 언급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얘기는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이제 동물한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냐라고 여쭤봤는데, 그래서 동물이 갖는 권리를 말씀드린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로 본다면 사실 지금은 없어요. 권리가 없고. 근데 다만 그 권리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만 해당되냐. 예를 들면 천부인권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권리라는 게 반드시 어떤 법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거, 내가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거,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이거는 법이나 제도를 떠나서 혹은 사회를 떠나서 어떤 생명이 갖는 근본적인 존재 이유잖아요. 그런 거를 권리로 본다면 분명히 동물한테도 권리가 있다. 이거는 헌법이나 민법, 우리나라처럼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인되는 권리가 아니라 생명이 태어난 그 존재 자체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그런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